너가 1이 한 번도 안 뜨다가 수능 날 떴다 했었잖아. 계속 1 뜨다가 수능 날 3 뜨는 친구가 그 앞에 있는 친구가 걔였거든. 국어 시간에 자다가 넘어져갖고 책상이랑 이렇게 넘어져갖고 국어 문제 풀다가 앞에서 지랄하길래 뭐야 하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다가 수학 시간 계속 자보게, 점심 먹고 영어 시간에 알람 이거 울려서 그대로 퇴실 나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능 3등급 나온 걸로 알거든. 근데 어이가 없어갖고. 자, 우리 일단은 14번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근데 사실 비교적 많이 봤던 유형이라서 이제 좀 해볼 만은 할 거거든요. 항상 이제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바뀐다는데 a가 1보다 크다는 건 줬으니까 뭐 평행 이동을 얼만큼 했을까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리자. 너를 y축이라 치고 너를 x축이라고 칠게요. 얘를 좀 가운데로 갖고 오고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다시 바뀌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을게. 너가 마이너스 1, 너가 1 될 거야. 그 사이에서 한 번만 바뀔 거고요. 지금 이 중에서 선택할 거면 이 친구를 먼저 그리는 게 편하겠죠. 맞아요? 밑에 거보다 깔끔하니까. 얘는 일단 그 구간 바깥쪽에 있는 친구다. 여기서 이미 증가는 확정이죠. 평행을 하긴 했겠지만 어차피 증가가 확정이니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그릴 것 같기는 해. 그렇죠? 너무 대충 그리긴 했는데 그리기 전에 사실 얘는 그릴 때 아무 걱정이 없는데 얘를 그릴 때 이게 0보다 큰 데서 시작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들 수는 있거든요. 잠시 묻어두고 여기까지 먼저 그릴게요. 그 다음에 당연한 건데 점근선이 마이너스 8에서 생겼겠다. 여기까지는 체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할 때 얘까지 그려놓으면 좋아. 항상 뚫려있는 걸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왜? 조건 자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실근에 대한 얘기죠. 몇 개 지나는지 볼 때 디테일을 세려면 뚫어두는 게 좀 좋겠다. 그 다음 이 친구 생각을 해보면요. 얘만 없으면 이거까지 생각 좀 하지 말게요. 원래 증가했잖아 얘가. 증가했던 걸 뒤집고 그 다음에 점근선을 마이너스 8로 일단 갖고 있었겠지. 이렇게. 맞아? 마이너스 8만큼 가졌으니까 원래 뭐 이런 친구였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 친구가 얼만큼? 이만큼 다시 올라갔대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오케이? 그럼 대충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이쪽 양쪽은 안 봐도 되니까 잠깐 이렇게만 해놓을게. K를 가져다가 그을 건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게 하는 음수 K가 몇 개밖에 없대? 2개밖에 없대. 그러니까 우리는 위쪽은 그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아래쪽에서만 그을 거야. 오케이? 지금 대충 그렸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관찰을 시작을 해보자. 당연히 이쪽에서 들어가면 얘는 없는 거잖아 실제로는. 맞아? 이렇게 그리면 실근 몇 개? 없다가 이때까지 없다가 그렇죠? 이 이후에 하나가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 지점이랑 마주치게 되는 이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하나가 막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오케이, 얘를 조금 디테일하게 움직여서 한 번 나오는 경우가 딱 2번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만약에 뭐 이렇게 내려온다든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행동들로. 오케이? 활용할 만한 포인트들 몇 개밖에 없을까? 봐봐. 일단 음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잘 굴려보세요. 얘를 많이 내려. 많이 내려서 막 이렇게 내려가.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짓거리죠. 맞아요?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도 없고 못해도 살짝은 올라올 거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요 포인트에서 2개씩 맞는 건 참 좋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안 만나버리죠. 맞아요? 진짜 정근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만나는 게 범위로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음의 실수에 대한 거니까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 이렇게 너무 내려가면 말도 안 될 것 같고 살짝 올려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뭔가 이쪽에서 연속을 만들고 들어가는 느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두 개 찍다가 그치? 한 개까지 찍고 굉장히 포인트로 나온 것 같아. 그 이후에 안 만나요. 근데 얘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한 개를 쭉 만나지. 이상해. 심지어 사실은 이쪽 범위, 여기 아래 범위를 갖고 있어 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여기서도 하나가 범위로 나오는 문제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려놨더니 문제가 되는 지점을 내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
나머지 다 괜찮다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8보다 아래로 박혀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박혀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똑같아. 얘가 혼자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부분이 없어지도록 하면 되겠지. 그럼 일단 첫 번째 해결책은 비교적 간단하다. 얘를 그냥 좀 올려서 시작하면 되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이 부분이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어. 똑같아. 여 밑에 있는 파란색 포인트가 없으려면 떨어지긴 떨어질 건데 여기서 멈추면서 떨어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멈추면서 떨어지면 되겠다. 너무 낮게 그렸나? 조금만 높게 그릴게. 이것도 별론데? 살짝만 조금 수정을 할게요. 한 요 정도쯤까지 연장을 좀 해서 한 여기쯤 이렇게 점근선 마이너스 8 잡고 어떻게? 이것도 똑같은 짓거리네. 요 정도에서 할게요. 오케이? 하고 여기서 함수가 딱 마주쳐주면서 어디까지? 이렇게 떨어져주면 어떻게 떨어지더라? 이렇게 떨어져주면 좋겠다. 그러다가 짜잔 먹고 끝나는 거야. 오케이? 사라졌네? 네? 됐죠? 그러면 깔끔하게 어떤 일이 생겨요? 음수 파트에서 없다 하다가 하나가 딱 생기고 두 개를 쭉 만나다 점근선인 그 순간 하나가 딱 찍히고 사라지죠. 맞아요? 아, 요런 그림이면 문제가 없겠다. 얘는 근데 좀 추론을 해놓긴 해야 되는데 자주 봤죠 사실. 그러니까 이미 7월달부터 계속 보던 게 뭐야? 점근선이라는 특이한 포인트. 그 다음에 함수가 변할 때 뚫어놓고 먹어놓고 요거를 좀 표현하는 게 되게 좋다 그랬었죠. 아, 요 상황이면 되는구나. 그럼 이거에 대한 계산을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시작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뭐면 좋겠다? 연속이면 좋겠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너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너가 똑같아야 될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더하기 2a b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8 이게 똑같대. 요거 똑같은 거 날라가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요 친구 넘어오면 2a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얼마다? 2a에 b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써주자. 이도 똑같네? 맞아? 써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일단 당연한 얘기네? 그러면 오케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또 뭐 써봐야 돼요? 잠깐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잘 집어넣고 b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문제 없고 두 번째 거 오케이.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거겠지. 이 친구가 연속인 거 봤으면 이번에 얘가 끝날 때 봐봐. 살짝이라도 위쪽에서 끝나버리면 여기서 하나를 만들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더 내려가 버려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서? 1일 때 마이너스 8에서 멈춰줘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 친구 자체가 1, 마이너스 8을 지날 거니까 누구에게? 너에게 1, 마이너스 8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y가 마이너스 8이 나온대요. 어떻게? 마이너스 a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b 더하기 2a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도 식을 또 하나 찾겠네요. 이거 사라지죠. 그렇지? 이게 0이잖아. 넘길 거 넘기면 a에 1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어때요? 2a b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a에 대해서 같아 보이는 식 하나를 찾을 수 있고요. 이 친구 그냥 계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갈게요. 너 a에 b제곱 들어있는데 앞에 있는 거 a였으니까 곱하기 a를 붙이자. 이 친구 여기도 a에다가 b제곱이었는데 뒤에다가 a분의 2를 붙이자. 그렇지? 약분해도 되죠 이러면? 그렇죠? 0은 아닐 테니까 약분해버리고 a제곱이라는 친구가 2인 것까지 찾을 수 있겠지. a가 누구겠다? 루트 2일 수밖에 없겠다. a가 결정되네요. 그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A가 결정되고 나서 모든 B의 합이니까 A는 결정, B는 어떤 범위의 내용인가 보다 이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A가 루트 2인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확정지어야 되는 게 지금은 내가 누구를 통해? 이 아래 친구를 통해서 결정했잖아. 그럼 이번엔 이 위 친구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간단하게 아래에 있던 문제 위로 올렸죠.
근데 얘가 0을 딱 지나도 되고 0보다 커도 상관없지. 맞아?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 값을 체크를 해보면 요 함수 값은 위에 있던 함수 요 빨간색 같아. 뭐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그 친구잖아. 맞아? 요 함수 값을 가져다가 a의 1 플러스 b 마이너스 8이라고 쓸 건데 얘가 최소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까지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미 뭘 알 수 있어요? a를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럼 거기서 b의 범위 하나 찾을 수 있겠지. 맞아? 심지어 루트이니까 여기 8이랑 관련이 굉장히 잘 나오겠죠. 아 그렇게 해서 b의 범위가 설정이 될 거야. 계산하시면요 b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들어올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지금 방금 저거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끝났는데 이런 b가 무한계잖아. 당연히 닫아줄 대상이 하나 필요하겠죠. 똑같이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을 거야. 그럼 무슨 고민을 또 하게 돼요? 누구한테 넣어야 되니?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범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야.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y값들도 다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보자. 누구한테 하는 게 편해? 너한테 하는 게 편하겠죠. 맞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이 친구가 0보다 작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죠. 얘는 실제로 0이 돼버리면 말이 안 돼버린다 그치? 그래서 아하 저 친구 0보다 작아야 돼. 요거 계산하면은 b라는 친구가 아까는 5보다 컸고요. 얘는 7보다 작다라고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b가 5, 6 두 개 합치면 11 이렇게 되고 끝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14번 문제는 익숙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났으면 좋겠다 정도일 것 같아. 15번 굉장히 또 무난한 친구거든요. 헷갈릴 만한 포인트 딱 하나. 옛날에 기억나는데 혁이가 한번 이거 질문 보냈었거든. 정확히 미적분 할 때. 미적분에서 그 뭔지 알아? 그냥 이게 생각하면 당연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저것도 되고 이런 게 있어. 요거 대답해봐. fx가 가면 갈수록 3을 뭔가 더했잖아 지금. 얘가 이전에 있던 친구고 얘가 이후에 있는 거지. 1 평행 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1만큼.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 걸까 증가하는 걸까? 함수가. 라고 했을 때 일단 답은 증가가 맞아요. 답은 증가가 맞는데 요게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이런 거거든. 머릿속으로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 얘가 이전에 있던 친구야. 오케이? 이전에 있던 친구는 지금보다 3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 함수가 있었는데 이전에 있던 게 지금보다 높았으니까 지금은 낮아졌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적분을 해보면 뭐 당연한 얘기긴 할 건데 얘를 이해하기 제일 편한 건 수열처럼 받아들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어떤 수열은 그 다음 수열로 보시는 게 좀 편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만 제대로 구분을 하시면 이 친구는 갈수록 한 칸당 얼마씩 증가? 3씩 증가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0부터 1까지 한 칸짜리 하나 줬지. 그때에 대한 함수를 정의를 해줬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0 집어넣으면 f1은 f0 플러스 3이지. 여기씩 정의할 수 있죠.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3이다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정리하면 a 플러스 b가 얼마다? 1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네. 적분한 친구인데 몇 칸 적분했어? 2칸 적분했죠. 미적분을 했을 때 좋다는 건 이런 거예요. 수투 내용이지만 좀 익숙하다. 2칸 적분이면 당연히 한 칸짜리로 쪼개겠죠. 맞아요? 다시 어디부터 0부터 1까지로 똑같이 쪼개겠지. 이제 원래 문제풀이를 할 거면 여기를 가져다가 뭐 0부터 1까지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긴 할 건데 좀 귀찮으니까 이 생각을 해봅시다. 너랑 너 중에 어떤 함수가 더 높은 함수야? 뒤로 갈수록 높아진다 했죠. 얼만큼? 3만큼. 얘가 몇 칸이야? 한 칸짜리지. 함수를 생각해봐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들이 점점 전체가 3씩 올라가면 y가 모든 게 3씩 올라가면 밑에 사각형 하나만큼 더 올라간 거지. 넓이가. 맞아요? 밑이 1이고 높이가 3이면 높이 3만큼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얘 적분한 결과는 넓이 얼마? 3만큼 더 차이가 나겠지.
오케이? 그럼 나는 이 친구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얘를 이제 뭐 A라고 한번 두면, 오케이? 이 친구가 얼마가 돼요? A는 A인데 그 이전 친구니까 작았겠죠? A 마이너스 3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 적분 결과 A, 저 적분 결과 A 마이너스 3 이렇게. 그거 더한 친구가 얼마다? 넓이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면 2A라는 친구가 넘어가니까 3분의 8일 거고요. A라는 친구가 얼마야? 3분의 4겠죠. 이해하세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A라는 친구가 0부터 1까지잖아. 0부터 1까지 함수 알아 몰라? 알아. 그럼 집어넣어. 0부터 1까지 얘가 2x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ax 제곱에다 bx 쓰고 dx를 한 건데 그게 얼마다? 3분의 4다 이거라고. 그거 적분하면 a, b에 대한 뭘 구할 수 있어요? 식 하나 또 구하겠죠? 그럼 우리 위에서 이미 뭐 알고? 너 알고. 밑에서 뭐 알고? 이거 알고. 두 개 연립하면 a, b 둘 다 구할 수 있겠죠? 답은 끝 이렇게 될 거야. 다른 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그 저번에 그 옛날에 혁이가 이거 질문했을 때 그때가 아마 운전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 기억이. 운전하면서 내가 혼자 가면서 생각해서 그 뭐가 헷갈린다는 거 좀 잘 모르겠네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요거 풀면서 깨달았어. 아 이거 헷갈릴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친구를 이전 함수가 이후에 3 더한 거랑 똑같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케이? 그냥 수열처럼 받아들여라. 오케이? 주기성에 대한 내용은 뭔가 수열 개념을 가져가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1번 21번인가? 누군가가 되게 쉬웠는데 21번은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울 만한 포인트가 있긴 한데 이거 굉장히 좀 문제를 풀고 나서 생각해보면 좀 웃긴 지점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일단 이래요. 함수 하나 깔끔히 줬죠. F는 몇 차야? 2차야. 나한테 좀 부담을 줄여주긴 했어. 3차나 이상한 거 안 줬잖아. 그 다음에 요 조건만 딱 만족시키면 이제 적분을 했을 때 0보다 큰 곳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0보다 클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함수를 그리자. Y축 X축 요거 증가함수죠. 이렇게 증가했겠지. 그쵸? 이 지점을 가져다 내가 뭐 4 이렇게 잡을 거란 말이야. 여기를 굳이 말하자면 뭐 마이너스 3분의 4 뭐 이럴 거고. 그쵸? 그 이후에 2차 함수인데 당연히 2차 함수를 고민할 만한 지점 뭐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2차 함수 이렇게 있었다가 이렇게 올라갈지 뭐 이런 고민들밖에 안 하겠죠. 맞아? 어떻게 생겼으려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 지금.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치? 근데 K가 아닌 곳에서 적분을 어떻게 하더라도 언제나 0이 안 될 수는 없어. 0보다 클 수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너가 생각을 해봐. K부터 K까지 무조건 0이죠. 그래서 그 지점은 한번 빼줬지. 맞아? 그 이후에는 0도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한 건데 뭔가 양수, 음수가 바뀌는 이런 포인트들에서 고민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누구를? 얘를 그냥 한번 K라고 생각해보고 시작해볼까? 뭐 이렇게 해봤어.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값 나와요? 양수값 나오지. 다시 물어볼게. 여기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면 이거 무슨 값 나와? 이거 양수값 나오죠. 맞아요? 적분을 뒤로 하면 양수값 나오잖아. 그렇지? 아 그럼 이 지점일 땐 양수가 잘 나오네? 맞아요? 이렇게 갈 때 양수 잘 나오네? 심지어 이 왼쪽으로는 쭉 가도 계속 양수죠. 그럼 오른쪽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음수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한 번 음수를 찍으란 말이 아니라 적분한 그 전체 결과가 음수가 찍혀줘야 되겠죠. 그럼 네가 만약에 여기서 함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양수 계속 양수지.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 계속 양수지. 언제나 양수가 찍혀버리네? 저런 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종환씨? 그럼 여기서 이차 함수를 당연히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내려갔다 올 듯? 음수를 갖긴 해야 되니까. 맞아?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생각 좀 해보자. 여기가 K라 치고 이렇게 양수 가다가 어느 순간 더 가다가 이 순간 뭐 0이라도 찍혔겠지 아니면 음수가 됐겠지 뭐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하면 이때 상관없네 이제. 어쨌든 한 번이라도 0을 찍었으니까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얘가 좋게? 근데 얘를 K로 잡고 시작한 게 좀 이상한가요? 그러지 않죠.
네가 여기서부터 해도 되는데 뭐 굳이 뭐 그럴 이유가 있을까 싶은 느낌이 있어서 여기를 K로 잡는 순간 여긴 K가 될 수조차 없겠다는 게 이해가 바로 되시죠? 바로 시작하자마자 약간의 음수가 나와버리잖아. 그치? 뭐 이런 0 되는 지점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그치? 느낌상 여기 적분 넓이랑 여기 적분 넓이가 최소 같아야 되죠. 아니면 지금 여기를 K라고 쳤을 때 얘가 더 커도 상관까지는 없지. 맞아?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고민. 잠깐만. 이렇게 생겼다 치고 보면 여기 내 K라 쳤었잖아. 여기도 K라고 쳐도 문제가 없죠. 근데 얘는 생각 조금만 해보면 바로 음수가 바로 나오지. 일로 가면 바로 음수. 일로 가도 바로 음수죠. 얘는 K 걱정할 필요가 없네. 얘가 혹시 그런 짓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봐봐.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와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최소 한번 0이나 그거보다 작은 게 찍혀줘야 되겠지.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이거 양수값이잖아. 양수값이 찍히다가 그러다가 양수값이 줄어들겠지 지금. 줄어들고 땅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양수 늘어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봐보세요. 얘를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을 때 여기를 K라고 치고 시작하면 여 넓이를 S1, 여 넓이 S2라고 했을 때 빨간색만 생각했을 땐 뭐야? 이거 2인데 S1과 S2가 같거나 아니면 S2가 커도 상관이 없었죠.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를 K라고 두고 시작을 해보니 여기서 오른쪽에선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무조건 늘어나기만 하니까 왼쪽에서 무조건 한번 0이나 그 아래로 떨궈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넓이가 얘보다 커버리면 양수가 쫙 쌓이고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 다 사라지진 않고 다시 늘어나 버리지.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결국에 뭐 할 수밖에 없겠다?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서 큰 것까지 껴버릴 말이 안 되겠구나. 이 친구가 같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 생각이 들면 S1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이 삼각형 넓이에다가 0부터 2지점까지 적분한 거. 이 친구는 여기부터 여기가 적분한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있는 함수에 대한 조건은 1차인 2차 함수밖에 뭐라는 거야? 개수가 1인 2차 함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F라고 해야 되나? F라는 친구 너를 알파, 너를 베타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 왼쪽 넓이 좀 한번 볼까? 요 넓이 얼마예요? 얘가 3분의 4 여기 4 2개 곱하면 16 절반하니까 3분의 8 이렇게 되지. 그래서 너가 3분의 8인 것까지는 찾으시고요. 얘 계산을 해야 되니까 S1은 말이야 3분의 8에다가 0부터 알파까지를 적분한 건데 내가 1차인 F를 이렇게 쓰면 이제 X-알파, X-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dx 이렇게 써지죠. 맞아요? 이해하지? 그 다음에 S2라는 친구는 그냥 공식 써서 6분의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근데 지금 난 이렇게 쓰고 싶어서 쓰고 그냥 마이너스 앞에 붙일게요. 오케이? 둘이 뭐 한다? 똑같다. 맞아요? 그럼 이 친구 적분할 수 있죠. 귀찮지만 알파 집어넣을 수도 있지. 그 다음 두 개를 갖다가 둘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 와중에 얘네들을 갖다가 두면 알파랑 베타에 대한 뭐가 나와? 식이 하나 나오죠. 맞아요? 내가 그 계산은 좀 했고요. 그 계산 제가 했고요. 하시면 3분의 8이란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베타 제곱에 6분의 1의 베타 세제곱 뭐 여기까지 정리가 되거든요. 계산을 다 하시면 저 둘 갖다가 두고 알파 베타에 대한 조건식을 하나 또 찾아 놓긴 해야 될 텐데 이거를 하나 해야 되겠네. 봐봐. 얘가 적분을 해서 갖다가 두면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하나 뜨잖아. 반드시 알파 베타식 하나 더 찾아야 되죠. 근데 지금 할 만한 핵심 아이디어를 다 한 거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관계식 뭘로 찾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F라는 친구가 지나는 완전 원점 0,4 이거 활용하면 되겠죠. F에다가 0 집어넣으면 4가 나와요.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0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너 하나랑 알파 베타가 얼마다? 4다. 요거 두 개 갖고
얘네들을 연립하시면 알파 베타가 결정되겠다. 그렇지? 알파 베타 나오면 정답 끝 뭐 이 정도로 넘어갈 거고요. 사실 수능장에서 21번 나와서 저 정도 느낌이면 생각 운이 좋아서 네가 골라서 이거를 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뭐 풀릴 수도 있겠다 정도의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말 이해하세요? 알았어. 22번 갈게요. 요거는 다 풀이는 못하고요. 내 생각에는 이거 푸는 사람 있어? 이건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좀 힘들어.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그 이후의 계산 전개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만약에 본인을 스스로 칭찬하고 싶으면 이 행동을 했는지 보세요. 일단은 굉장히 뭐 비슷한 뉘앙스잖아. 그리고 얘를 풀고 싶기는 한데 뭐 대충 좀 알고 있는 거 다 파란색 써볼까? 얘 1대2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가져다가 K라고 둘 수 있고 여기를 가져다가 몇 K? 뭐 2K 이렇게 둘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D2라는 친구, 요 친구 얼마? 4라는 길이가 확정. 코사인 A 줬으니까 여기 값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봐도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이등변인 거는 그냥 체크만 해놓고 표현은 안 할게요.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더한 게 최소면 좋겠대. 그러니까 P라는 친구가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는 친구, 이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R1,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R2, 그걸 더해서 최소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게 내가 왜 이제 좀 쉽지 않은데 라고 느끼냐면 우리가 이런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들을 풀 때 보조선을 활용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P0라고 한번 잡아보자. P0가 지금 여기서 최소가 되는 점이 P0야? 그럼 P0라고 잡고 나면 이렇게 선을 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해결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너를 연장해서 가는 것까지 내가 이해는 해요. 그치?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P 값은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에 대한 조건들을 확정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변도 마찬가지고. 이 최소라는 조건을 어디 갔어? 최소라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쉽지 않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얘를 해석을 하려면 굳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쨌든 외접원 반지름이니까 무슨 법칙 쓰고? 사인 법칙을 쓰겠죠. 내가 여기를 모르지만 K로 설정했지. 여기 각이 있겠죠. 나도 뭐 이 K로 설정해 각이 있겠죠. 얘네들끼리의 뭔가 관계를 봐야 되나? 이 고민이 먼저 한번 들어. 근데 문제는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은지 다른지 어쩐지 모르고요. P가 움직이면 저 각들도 계속 변할 거고 이 변도 내가 아직 모른단 말이야. 이등변 삼각형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너가 세타라는 거 두 개가 똑같을 거라는 거 이것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같은 각이라도 있으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걸 굳이 쓰자면 사인 세타분의 D P0 짜리가 그게 외접원의 반지름 2R1이겠지. 맞아요? 똑같아요. 사인 세타분의 뭐? 이번에는 2P0 그게 2R2겠죠. 그렇지? 넘기고 정리하고 하면 R1 더하기 R2라는 게 결국엔 뭐가 돼요? 2씩 나누고 그렇지? 가니까 뭐 2 사인 세타분의 dP0 더하기 2P0죠. 각이 똑같죠 어차피. 이 각이 뭐 음수값은 안 될 거 아니야. 얘는 이미 고정이라 치고 너가 최소라는 말을 얘가 최소로 받아야 돼요. 일단 이거부터 조금 에바 같아요. 물론 수능장에 나올 수는 있어요. 저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꽤 괜찮은 문제 같기는 해.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만한 아이디어다 정도일 건데 저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사실 거의 운에 가깝게 풀다 보니 식이 나오더라 정도 이렇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수능장 때 이거 안 맞춰도 등급은 뭐 그거라서요. 그러면 본인들이 뭐 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사실 이제 많이 봤던 건 고1 때 혹시 기억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있고 어떤 한 똑같은 점으로부터 거리가 있어. 최소이려면 가는 길에 떨구면 제일 좋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그걸 대칭으로 보는 경우가 꽤 많았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고1 때 진짜 이 문제 몇 번 봤을 거야. 이런 Y축이 있는데 말이야 두 점 여기가 A, B야.
근데 P가 여기 있어. 요 친구들의 최소 어떻게 구해요? 하나를 대칭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A' 이렇게 가고 이렇게 쓱싹쓱싹 있는 건데 이게 최소이려면 P가 쓱 그었을 때 이 지점이면 제일 좋겠다. 이거 했었잖아. 맞아? 이거 고2 때도 한 번쯤 했던 걸로 기억을 해. 아직 기억나는 문제인데 이렇게 부채꼴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뿔에 대한 얘기였어. 원뿔 있고 극대극소 문제 할 때 이 친구 가져다가 원뿔이 이렇게 있어. 교과서 문제고 이거 아마 옛날에 혁이가 했던 것 같은데 질문을 이렇게 해갖고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돌아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 돌아서 올라가서 뭐 어디까지? 뭐 여기 중간까지 이렇게 딱 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펼쳐서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쓱 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뉘앙스들의 문제들을 할 때 항상 직선으로 갈 거고요. 그치? 필요하다면 대칭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도 그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합칠 건데 그게 최소면 좋겠대. 대칭시켜야지 이렇게 가겠대. 이렇게 그림을 대칭을 시키고요. 대충 할게요. 이 점을 하나 대칭을 딱 시켜 여기다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P0라는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확정이냐? 얘를 가져다가 수직으로 이어줘야지 뭐가 나오겠다? 이 지점을 갖고 최소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렇죠? 다른 건 다 길어지는 거니까. 요게 될까? 이제 조금 어렵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어렵긴 하겠죠, 확실히. 근데 나는 이 아이디어를 보고 약간 이제 경악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수능 스타일에서 굉장히 좋아. 요즘에 이제 고1 거를 계속 쌓고 있는 추세다 보니 이런 느낌들 사실 제대로 된 교육과정 고1 거에서 나오는 거라서 뭐 한 번 정도 떠올릴만 하지는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죠? 뭔가 거리의 합에 대한 최소가 있으면 대칭성을 살려볼 법하지 않나? 뭐 이 정도 생각일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원래 난 얘를 보고 무슨 생각까지 해봤냐면 이거 산술기가 이딴 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뭔가 쓸 수 있는 재료들이 있죠. 합과 최소에 관련된 그런 거 해보시는 거고요. 여기까지 들어오고 나면 일단 필요한 건 끝난 건데 그 다음 계산 과정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계산은 그냥 다 뭉개고 설명만 좀 이렇게 갈게. 누구누구로 갔나 이런 것만. 여기까지 빨간 선이 확정이 되면 드디어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각과 이 각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얘도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 각을 하나 줬어요. 아까 3분의 2파인가 뭐 그렇게 줬던 것 같아. 3분의 8인가? 2파이죠? 3분의 2파이 뭐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사실상 여기 각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계산하시면 그 6분의 파이로 나옵니다. 하나가 6분의 파이 이렇게. 그리고 벌써 느낌이 오죠. 각이 똑같아요. 두 개가. 각이 똑같다고 두 개가. 1대 2야. 그러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야. 너를 내가 예를 들어 뭐 x로 두면 2x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닮은 삼각형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자, 문제가 물어본 대상 자체가 얘야. 지금 AD를 구하셔야 되고 AE를 구하셔야 돼요. 오케이? 요거를 구해와야 되는데 쟤네들을 구하려면 직접 각각을 구하시던가 오케이? 아니면 이등변임을 갖고 이만큼씩 구해서 빼든가 뭐 이런 개념일 거거든. 오케이? 얘를 문제 풀 때는 코사인 법칙 쓸만한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풀의 핵심은 D가 어디니? D 그 다음에 P0 2라는 요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여기 x라고 잡으면 2배니까 여기 몇 x? 2x일 거 아니야. 여기 각도 알잖아. 맞아? 심지어 이 변을 알잖아. 그럼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가 세우면 뭘 구할 수 있어? 실제로 이 길이들을 전체로 다 구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 길이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요 선을 하나 또 만약에 그었다 칩시다. 이렇게 그었다 칩시다. 뭐 인정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얘랑 얘는 변이 똑같죠.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가 6분의 파이 두 개면 3분의 파이잖아. 60도잖아. 그럼 여기 나머지 60도겠지. 여기 정삼각형이야. 맞아요? 그러면 내가 방금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누굴 구했어요? 얘를 구했지. 얘는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야 봐봐 이게 원래였어? 난 지금 빨간색 요거야 요거? 그거예요? 띵 하고 떼는 순간 갑자기 바뀌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 근데 나는 지금 여기를 구했죠. 여기도 구했고 맞아? 그럼 내가 이것도 알아 몰라 이제? 알지? 그럼 얘 정상은 여기도 알겠죠? 맞아요? 내가 이거 직접 보기 조금 힘들 것 같단 말이야 지금. 뭐 코사인 아는 거 좋은데 그래도 사인 해봤자 각 알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K고 여기 2K죠. 그냥 K든 2K든 K 한 번만 구하면 여기 길을 어떻게든 찾아올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요 변을 가지고 이 변이 얼마인지 찾았겠지 우리가? 두 번째로 요 상태 정삼각형 알고 이거 알고 이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또 씁시다. 오케이? 코사인 법칙을 한 번을 또 쓰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일 거 아니야? 그럼 뭐 이제 세타로 잡아놓고 2K 잡아놓고 2K 잡아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세타로 잡아놓으면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이 세타에 대한 친구들이 얘가 지금 몇 세타? 2세타잖아. 맞아? 세타끼리 합친 거 여기 이렇게 있겠죠. 맞아? 우리 그러니까 코사인 얘를 알고 있잖아. A를 알고 있잖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2세타인 건 인정하시죠?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인정하시죠? 너 어디 갔어? 너 합치면 180도겠지? 넘기면 이 친구 뭐야? 2세타라는 친구는 파이 마이너스 A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코사인 A에 관련된 친구로 표현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모르니까 K에 대한 걸 써줄 거고 이건 길이를 찾았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코사인 법칙 또 돌려. 그럼 누가 나와? K가 나와. 오케이? K를 구하고 K 구했어. 너 이미 이 세타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쓰셔갖고 뭐 하시고 이 변들 설정된 거 찾아오시고 오케이? 그럼 뭐 답이 나온다 뭐 이 정도로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하는 건 다 계산이기도 하고 내가 이 문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수능 얼마 남았지? 얼마 안 남았지? 22일 남았겠지? 수능장에서 하기 조금 힘들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딱 기억을 요거를 좀 하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쉬운 문제로 가지고 가서 넘어갈 때 이거는 못하면 못 풀겠다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훨씬 쉬운 난이도인데 얘를 대칭시키는 이거를 한 12번 정도에만 딱 넣어주면 그리고 진짜 좌표만 찾으면 풀리는 그 정도로 내주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이 전개하는 과정 자체는 아까 뭐 외접원이 있으니까 뭐 사인 코사인 좀 활용으로 들어갈 거고 12번쯤 딱 대칭 하면은 좀 풀어볼만 하지 않을까? 그 정도쯤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얘를 만약에 실제로 본인이 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생각까지 했다. 그럼 정말 잘한 거고 말이 안 돼 솔직히 잘한 거고 만약 했어? 그래도 절망을 맛볼 수는 있다. 왜? 도형이 확장된 상태에서 닮음 다시 찾아야 되죠. 사실 닮음을 찾을 수 있어 니네도. 닮음 찾고 나서 코사인 법칙을 주구장창 써갖고 변들을 하나씩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한눈에 보여서 설계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냥 미친 사람처럼 계산을 막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구해지고 이럴 거거든요. 오케이? 대칭하는 아이디어만 기억을 하자. 넘어가고요. 28번 굉장히 쉬워요. 아마 한 1분, 2분 정도 살면 끝나지 않을까. 28번 푼 사람. 풀었죠? 괜찮죠? 요게 이제 이번 니네 9월 모의고사 느낌이면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너 근데 그 뭐지 다른 거 상관없는데 그 28번 이전 문제는 연습 좀 해놔야 된다? 이전분? 필요하면 뽑아줄까? 저번에 주신 거 나왔을 아 그래? 질문 있거나 하면 갖고 오세요. 왜냐면 수능까지 그 정도는 마스터할 수 있어. 자 지금 이 친구 누가 봐도 무슨 함수? 누가 봐도 합성함수. 그렇지? 너 치고 어제 딱 이렇게 생겼잖아. 합성함수를 해서 실근 물어보고 치형 물어봤어. 합성함수를 관찰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거죠. 그럼 이제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 n축 한번 쓰기는 했는데 이것도 그걸로 한번 풀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fx라는 친구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생겨서 얘가 무슨 축? x축. 얘가 무슨 축? y축. 이렇게 있을 거잖아. 여기서 fx 할 거니까 이렇게 접하고 들어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가겠죠?
맞아요? 이 지점을 가지고 내가 E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너가 F고요. 이게 Y입니다. N축을 쓸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X로. 본인이 혹시 헷갈리면 시험지 돌려서 그리시면 돼요. 얘를 누구로? X로. 이걸 누구로? Y로 두겠다 이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안에 합성하는 대상이 누구야? 요거잖아요. 요거.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얘를 그릴 수는 있어야 돼. 그래야 무슨 말이 성립을 하겠죠, 우리? 그릴 수는 있어야 돼. 사실 케이스를 고민할 거면 A가 뭐 양수냐 음수냐 따지긴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조금 해보시면 양수인 건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붙인 x 제곱자리잖아. 그러니까 원래 지수함수가 너네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맞아? 이렇게 올라간 지수함수인데 0을 기점으로 음수였다가 여기부터 양수가 들어갈 거잖아.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음수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충 뭐 이렇게 생겨 있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고민을 해봅시다. F라는 친구는 원래 근 몇 개예요? 2개예요. 몇 개가 생겼으면 좋겠대? 3개가 생겼으면 좋겠대. 그렇지? 그러면 이 친구를 기준으로는 이렇게 뭔가 함수가 이렇게 들어갔다 뭐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야 느낌이. 맞아?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맞죠? 그렇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치역들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걸로 옆으로 눕혀서. 그럼 치역들이 어때요? x가 가면 갈수록 치역이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그럼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맞아?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맞겠지? 2를 2번 가줄 수는 없을 거고. 그럼 결론이 어때요? 잘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0을 찍어준 지점 있지. 이 y값이 0을 찍어준 지점이 2번은 나와야 되고요. 최소한 2를 찍어준 건 몇 번? 한 번 나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솟았다가 이런 느낌으로 솟았다가 여기서 한번 띵 찍고 이렇게 떨어져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x가 감에 따라 얘의 치역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잖아. 이 치역이 이렇게 올라갈 때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찍고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들 몇 번 가죠? 3번 갔겠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거 헷갈려하면 얘 옆에다 두고 그냥 같이 관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뭐래요? 치역이 마이너스 3까지래요. 그럼 치역이 마이너스 3까지면 요 친구들 마이너스 3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근데 하기 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해볼 만한 건 얘가 얼마인지 궁금은 해야 된다 원래. 근데 집어넣으면 얘는 훨씬 작은 값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 여기 어딘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요 정도쯤에 딱 있었다고 쳐보자. 요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쳐보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딱 찍혀주겠다는 말은요, 우리 안쪽에 있던 y값들은 얘보다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죠. 함수가 실제 이렇게 정근선을 갖고 있었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 돼요. 뭐 어떤 느낌으로 하면 되려나? 근데 가은이 지금 이거 이해해요? 이거 할 때부터 이제 어림이 없어요? 얘는 이거 알고 있지? 알아? 옆으로 돌려서 했죠? 풀었니 너? 아니야? 알았어요. 내 말은 이해를 해요 이게 지금? 네. 이거 그냥 안 쓸 거면 옆으로 눕혀서 항상 특이점 찾아서 하시면 돼요. x가 간다? 어디 갔어? x축 x가 간다 이렇게. x에 따라 y값이 이렇게 가겠지. 맞아? 이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이렇게 이동하는 게 x에서 증가하고 y에서 증가죠. 그럼 그 결과를 이 함수에게 다시 대입하는 거잖아. 그 결과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 결과를 이렇게 대입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갔다는 얘기지. 맞아?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이 다시 줄어들고 있죠. 그럼 줄어드는 결과를 여기 대입했던 건 줄어드는 결과를 이렇게 대입했던 거지. 그럼 실근 3개니까 한 번, 2번, 3번 찍길 바래서 한 번, 2번, 3번을 찍었단 얘기야. 너가 이걸 찍어야 여기 한 번 오고 더 가서 갔다가 여기 한 번 찍고 다시 떨어지고 그치? 여기 0 찍고 그냥 떨어지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3이란 이 지점, 마이너스 3이 이 지점보다
더 뒤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요 y값이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내려오면 안 되니까 이 친구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 나오게 해서 그 x값이겠다 이 생각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 x제곱 x 마이너스 2죠 저거. 요 친구가 마이너스 3이 언제 되는지 궁금하면 되잖아. 맞아? 이게 언제 돼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이 0이죠. 맞아요? 조립집합하면 1, 마, 2, 0, 3이니까 얼마? 마일 집어넣겠지. 마일 집어넣으면 1, 마, 3, 3, 0,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언제? 마이너스 1일 때. 요 지점이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3이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 있는 요 함수 기준은 마이너스 1보다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누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구나. B가 얼마겠다?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까지 확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최고점 딱 어디 찍자? 이 찍자 이렇게 얘기했지. 얘가 2를 찍어야 되면 여기다 얼마 넣었을 때? 얘가 최고점 되는 지점은 언제예요 당연히? 0일 때잖아. 여기다 0 딱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가 2이려면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3이어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결국 여기서 A가 3일 거다 하고 문제를 끝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 정도는 해볼만 해요. 마지막 이거 근데 좀 얘가 답지 풀이 보시면 굉장히 짧은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울 만은 하죠.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지금 수열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고 있죠. 등비 수열처럼 생기긴 했지만 각각이 등비 수열은 아닐 거고 뭐 저런 관계가 있긴 한가 보다. 뭔가 느낌상 세 개를 묶어주는 게 어떤 뭔가 트렌드인가 봐요. 그치? 세 개씩 묶이는 그런 개념이네. 이 친구 급수 보냈을 때 4분의 5다 이렇게 뭐 써져 있으니까 뭐 할 거야 이것도? 교대 급수처럼 뭐 바꿔놓는 개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긴 하겠죠. 무슨 수열인지 알아요? 모르죠. 내가 원래는 얘를 보고 교대 급수처럼 바꿔봤어. 근데 딱히 답이 안 나오는 게 얘를 바꾸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분의 1에다가 이거 쓰지 마세요.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잖아. 보통 얘가 보통 정리가 되죠. 등차 수열 개념이었고 이걸 몰라요 그치? 그냥 얘를 가져다가 봐도 그냥 결국엔 관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뭐 할래? 뭐라도 해야지 뭐 계산이 되든 뭐 판단을 하든 할 텐데 뭐 할래 진짜로? 진짜 뭐 할래? 나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AN 자체를 모르지만 AN의 성질처럼 준 거잖아 얘를. 여기다 뭐라도 대입을 해보자 뭐 이 생각은 들 것 같아.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숫자를 집어넣는 식으로 뭐 1 집어넣어서 1, 2, 3을 곱한 건 3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랑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답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그렇다고 다시 이제 2부터 또 넣어보자 해도 의미가 크게 없어지죠. 계속 모르는 게 추가되니까. 얘가 이제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하나의 수열 어떤 뭐 bn 이렇게 한번 쳐볼게. 그럼 bn은 3n제곱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맞아?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죠. 그리고 얘는 그 등비수열의 구성 요소를 합친 거니까 난 잘 몰라요. 일단 냅두고 이 친구는 등비수열 중에 일부분만 갖고 온 친구들이죠. 맞아요? 문제에서 이거 다시 찾으려면 진짜 A를 찾긴 찾아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등비수열에서 이런 거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차 수열은 두 녀석을 빼고 등비수열은 두 녀석을 나누고 이런 거 많이 쓰잖아. 뭐 굳이 bn으로 쓰란 말은 아닙니다. 얘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분의 얘가 an 플러스 1 얘가 an 플러스 2 얘가 an 플러스 3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게 얼마다? 3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약분할 거 약분해 두 개가 사라져요. 그래서 얘는 an분의 an 플러스 3은 3인 걸 알 수 있고 수열은 모르지만 이러한 뭔가 귀납적 느낌의 관계식 하나까지는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일 거야. 저 말은요 많이 써져 있는 A1,
A2, A3, A4, A5, A6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야. 하나하나들의 관계는 아무런 뭐 그런 게 없더라도 이렇게 세 개씩 건너뛰는 친구들 있지. 그 다음 누구? 이렇게 건너뛰는 얘네들끼리는 등비수열이란 말이죠. 오케이? 얘네들끼리도 등비수열이란 말이지. 그 다음 친구도 이렇게 등비수열. 얘도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네가 볼 거면 세 개를 한 세트로 끊어다가 등비수열 관계씩 올라가는 그런 친구구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볼 법하고요. 얘를 교대급수로 부분분수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왜냐면 지금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차피 너네 그건 생각 들지. 가족권은 뭔가 나중에 정리할 때 쓰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일 거 아니야. 나조건 나열이나 때립시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A1, A2 2 집어넣으면 A2, A3 야, 근데 할 거 없으면 나열하는 게 기본이다. A3, A4 좀만 더 쓸게요. A4, A5 뭐 이렇게 계속 쓰고 있을게. 하나 더 쓸까? A5, A6 이렇게 썼어요. 본인들 요 관계를 알잖아 지금. 요 관계도 알고 저걸 알고 있잖아 지금. 1, 2를 곱한다라는 거는 3을 나눈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봐도 되지. 근데 그걸 하나하나 바꿀 필요는 없고요. 규칙이 보여야 되잖아. 이건 어때? A4는 3A1 이렇게 볼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볼 수 있죠. 얘부터 바꿀까? 좋아. 잠깐 좀 냅둘게. 요거 먼저 바꿀게. 요거 어떻게? 3A1 이렇게. 오케이? 그럼 A5라는 친구 어떤 친구야? 3A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결국에 얘를 정리하면 뭐가 돼? 9, A1, A2 이거 되겠죠? 뒤에 친구 뭐가 돼요? 9, A2, A3 이렇게 되겠지? 그게 계속 가겠죠? 그 이후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9, A3, A4를 쓰고 그 다음은 얼마 이제? 한번 얘가 30 갖고 왔던 거잖아. 그 다음 90 갖고 오겠지. 99, 81이 들어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3개씩 세트로 볼 걸 이렇게 끊어놓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끊어놓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3개씩 합치는 거든 3개씩 곱하는 거든 저 친구는 3번마다 이벤트가 계속 돌아오는 친구니까 얘를 하나의 항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맞아요? 얘를 하나의 항으로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항으로 너를 뭐 라지 A1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얘는 라지 A1에다 뭘 곱한 거랑 똑같아? 9분의 1 곱한 거랑 똑같죠. 맞아요? 그 다음 친구 뭘 곱한 거랑 똑같아? 81분의 1 다른 말로 9분의 1의 제곱이랑 똑같겠지. 그렇지? 걔네들을 더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 비수열의 합이죠. 맞아요? 그걸 몇 번 한대? 무 한 번 한대.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쓰면 1-r분의 초항 a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결론이 얼마였다? 4분의 5였다. 이게 4분의 5였다. 오케이? 정리하시면요. A1이란 친구 9분의 10까지는 계산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얘 A1이 누구였어? A1, A2 분의 1에다가 A2, A3 분의 1에다가 A3, A4지. 이제는 요거를 3A1, A3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오케이? A4 대신에 그게 9분의 10이다. 그럼 이제는 문제 끝났어요. 대충. 여기 요거 하나 있죠. 여기 요거 하나 있지. 두 녀석을 연립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확신은 할 수 없긴 한데 여기 궁금하지도 않긴 한데 양변에다가 이쪽에다가 A1, 2, 3를 곱해버려봐. 1, 2, 3 곱하면 얘는 A3지. 얘는 A1이죠. 얘는 A2인데 3분의 1이지. 맞아? 그 다음에 1, 2, 3를 곱하겠다는 건 위에서 이미 얼마인 걸 알아요? 1, 2, 3를 곱하겠다는 건 여기 1 집어넣었던 거잖아. 3인 거 알지? 그러니까 여기 정리를 하시면 식을 정리해줘야겠다.
A3, A1, 3분의 2에 왜 3분의 2야? 3분의 1에 A2 그게 3분의 10 여기까지 나와요. 맞아요? 원래는 3개에 대한 연립은 하려면 3개가 필요하긴 한데 얘랑 위에 거 보시면 A1, 2, 3 중에 1, 3가 똑같죠? 맞아요? 1, 3가 똑같으면 2를 구할 수는 있겠지? 맞아? 그럼 네가 여기서 2를 구해지면 이제 문제도 굉장히 편해지죠? 2 구하면 1, 3에 대한 식 하나 여기도 1, 3에 대한 식 둘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거 가져다 계산하시면 뭐 할 거다? 답이 나올 거다. 오케이? 문제가 그렇게 끝날 거고요. 얘는 확실히 좀 난이도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걸 내가 Z를 풀 때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풀었고요. 얘는 어제 풀었거든. 어제 풀면서 맥주 먹으면서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천 탕수육을 앞에 두고 이거를 구경하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22번 그 다음에 29번 요거는 실제 수능장에서 맞추면 굉장히 좀 당황하고 못 풀만 하고요. 너네들이 항상 연습해놔야 될 건 푸는 연습도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은 문제를 읽어서 이 정도 사이즈면 해볼만 하겠다를 결정짓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그걸 딱 들어갔다가 반드시 막힐 수밖에 없잖아. 근데 네가 거기 7, 8분을 쓰고 가다가 막혔어. 그래도 뚫어내는 게 맞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여기서 다음번 하실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얘기